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뚝섬 유원지역과 자벌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은 오늘날 건대 입구서부터 한강 남쪽의 청담역 사이의 중간역이 뚝섬 유원지역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뚝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뚝섬 유원지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게 된 것은 1934년도인 일제강점기에 경성궤도 주식회사가 이 궤도차를 운영을 하면서 동뚝섬역에서 300m 떨어진 지점의 한강가에 유원지 수영장장을 만들어서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1970년대까지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피서지이자 유원지였었던 것이 뚝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 한강이 오염이 극심해지게 되었고, 특히나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강폭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유원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한강 시민공원이 조성된 곳이 바로 이 뚝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 뚝섬 유원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 뚝섬이라고 하는 곳은 서울 동쪽의 넓은 뜰로서 특히 왕실 전용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이 목마장이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구지 다리 건너편에 넓은 뜰이 이 목마장으로 방목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중량천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아차산 등으로 가로막혀서 이 방목을 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자마장이 있었는데, 즉 암마를 키우는 목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늘날 이 자양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뚝섬이라고 표시되었던 지역이 오늘날 성수동으로 바뀐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은 목마장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었지만 한강 남쪽과의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나들목에 해당되는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여러분들 지금 영동대교가 놓여있는 지역이 일찍이 뚝섬 나루터였었다고 하는 것을 이 표지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뚝섬 토끼구를 통해서 이 나룻배를 타고 강남의 청담동 쪽으로 건너 다녔던 것이 당시에 나루터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청담동까지 가던 이 나루터, 계속 강 건너에 청담동 쪽이나 보은사 쪽으로 가는 나룻배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은사라고 하는 보은사행 이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배를 타고 보은사로 소위 소풍을 갔었던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서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나룻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요. 뚝섬의 이 지역 자체는 이 나루터의 발달 등으로 이 지역에 많은 거주 인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지역으로 기동차길이 놓이게 되면서 뚝섬 유원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성궤도를 타고 뚝섬으로 가던 이 하나의 소풍길의 중심이 되게 되었었던 것은 동대문에서부터 그 궤도차가 출발을 해서 성동교를 거쳐서 상원역, 서뚝도리를 거쳐 동뚝도리, 그리고 뚝섬 유원지가 종점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광나루로 가는 노선도 이 상원 정류장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광나루 유원지와 더불어 뚝섬 유원지가 중요한 서울 사람들의 유원지와 놀이터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 살고지 다리를 성동교를 건너서 상후원역, 후원역, 서뚝도, 동뚝도에 걸쳐서 유원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뚝섬 유원지역의 위치가 바로 당시의 유원지
역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0년대 뚝섬 유원지에 넓게 펼쳐져 있었던 백사장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많은 배들이 뱃놀이를 하고 있었던 모습 등을 통해서 뚝섬 유원지의 역사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에 7호선 역이 처음에 결정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의 행정동이 자양동이다 보니까 자양역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었는데, 광진구청 측에서 뚝섬 한강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뚝섬 유원지역으로 개명을 요청하게 되면서 개통 이전인 1997년에 지금의 이름인 뚝섬 유원지역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뚝섬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이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뚝섬 유원지역과 뚝섬역을 아직도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7호선의 역 이름을 자양으로 했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던 것이 97년도에 오게 되면 자양역을 뚝섬 유원지역으로 이렇게 바꾸게 개명했다라는 얘기를 보도한 것을 통해서 이를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점은 7호선 이 뚝섬 유원지역은 5호선부터 8호선 구간 중에서 지상역이면서도 또 유일한 고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원래 이 구간은 한강 하저 터널이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환풍구가 이 뚝섬 유원지 쪽으로 건설이 되게 되면 결국 대기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뚝섬 유원지에 큰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상 속에서 이를 백지화하게 되었고, 대신에 1층은 지하철 7호선 철교, 2층은 동부간선도로가 지나는 현재 청담대교, 이런 2층 다리가 건설될 수 있게 되었음으로써 유일한 고가역인 뚝섬 유원지역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당시에 이 청담대교 1층에 건설되었었던 지금 뚝섬 유원지역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은 기차, 전차가 다니는, 2층은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2층 고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에 바로 이 뚝섬 유원지역이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청담대교의 구조와 이 뚝섬 유원지역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벌레라고 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과 문화 쉼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청담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강북 지역에 이 뚝섬 유원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강 시민공원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예전의 뚝섬 유원지의 전통을 계속 이어져 오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풀장이라든지 아니면 뱃놀이터 등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1930년대 이래로 이루어졌었던 뚝섬 유원지의 전통이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날 그래서 뚝섬 유원지역 7호선 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이 뚝섬 유원지의 이런 전통의 새로운 발현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